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팍스넷 기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바로 팍스넷의 기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증권 취재팀의 공도윤 기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기업 설명회는 대표 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프리젠테이션, 그리고 질의 및 응답, 그리고 오찬을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러분께서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 모드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업 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은 김영무 대표이사가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팍스넷의 김영무 대표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팍스넷 대표이사 김영무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팍스넷 기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팍스넷은 1999년도에 창립이 됐는데요. 랭키닷컴에서 11년 연속 금융포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누적 기준 650만 회원을 확보하고 있고요. 활동성이나 충성도에서도 금융포탈 분야에서는 1위입니다. 현재 사업 구조는 금융솔루션과 증권정보, 광고사업 이 3대 축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다양한 신규 사업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매출액은 206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46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22.3%입니다. 그럼 팍스넷의 사이트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종합금융 포탈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1위를 확보하고 있고 트래픽 PV나 UV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금융 포탈에서는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장 보시면요. 예. 포탈의 증권 부분하고 저희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활동성과 충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 인당 평균 체류 시간과 인당 평균 PV, 월 평균 방문 일수에 대해서 종합 포탈의 증권 부문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거와 마찬가지로 인당 평균 체류 시간은 네이버와 다음에 비해서 저희가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당 평균 PV는 네이버와 팍스넷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다음보다는 우위에 있습니다. 월 평균 방문 일수는 저희가 팍스넷이 네이버나 다음보다는 우위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의 특장점은 일단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규 발생 그러한 소식이나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는 종목 알림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원들이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검색을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랭킹을 매긴 그러한 부분을 운영하고 있고요. 한 10년간의 노하우로 선정한
토론 인기글이나 종목 베스트글 저희 사이트 전면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회원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그 내역을 한 공간에서 모아볼 수 있는 SNS 서비스 마이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이트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사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팍스넷은 그 작년 기준 매출액은 206억 원입니다. 금융 솔루션 사업이 101억 원으로 약 50%, 증권정보 사업이 73억으로 약 35%, 광고 사업이 30억으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그 섹터를 보면 금융 솔루션 사업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RMS와 실전 투자대의 모의 투자대의 시스템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고요. 증권정보 사업은 과금 형태에 따라서 정액제와 종량제로 나뉩니다. 광고는 디스플레이 광고와 입점 광고로 분류됩니다. 각 그 사업 부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운영하는 가장 그 매출액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RMS 사업입니다. RMS 사업은 그 주식 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통한 투자를 할 때 그거를 이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주고 관리 운영을 해주는 그러한 한 측면과 그 투자자가 제공한 그 증권 계좌의 담보를 그 정확히 평가하고 관리해서 안정적으로 담보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RMS 사업을 이 구조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용자가 레버리지 투자를 할 경우 그 HD 상의 그 RMS가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저 RMS가 그 위험 종목이나 저희들이 그 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선정한 매수 불가 종목을 매수 불가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매수 불가 종목 이외의 종목에 대해서만 그 레버리지를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금융권이 제공한 담보를 저희가 담보 비율이 120%가 됩니다. 그래서 담보 비율 이하로 떨어졌을 때 반대 매매를 통해서 담보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이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게 RMS입니다. 그러면 RMS가 운영되는 그 스탁론 시장 추이를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스탁론은 한 8천억 정도 이 자료는 업계 취합 자료입니다. 8천억 정도 형성을 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2조 4천억 규모로 급성장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2조 7천억에서 8천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RMS를 통해서 팍스넷이 어떻게 수익을 실현을 하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RMS는 증권사하고 금융회사 두 군데로부터 시스템 이용료를 받는 건데요. 먼저 증권사로부터 받는 시스템 이용료는 딱 룰이 정해진 게 아니라 저희가 레버리지를 일으킨 그 부분이 각 증권사 계좌에서 얼마나 공헌을 했느냐. 보통 레버리지 투자를 일으키시는 투자자들은 일반 투자자보다 투자 자산 규모가 크고 상당히 회전력이 높습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서 분기 또는 반기별로 저희하고 교섭을 하면서 시스템 이용료를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는 신규 대출이 일어날 때 1.8%를 저희한테 시스템 이용료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RMS 스탁론은 6개월 단위로 연장되는 게 일반적인 상품인데요. 그 연장될 경우 0.45%의 연장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일반 투자자들은 금리에다가 신규 대출을 받을 때 금리에 저희 시스템 저희 RMS 저희 시스템 이용료 1.8%를 얹어가지고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팍스넷은 2007년부터 이 RMS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 대손율이 작년 기준에서 저희 신용잔고가 2,920억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3억 약간 넘는 대손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비율로 따지면 대손율은 0.11%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올 상반기에는 저희가 대손이 전혀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팍스넷의 RMS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지금 한 7, 8개 RMS 업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많은 증권사와 금융회사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13개 증권사하고 24개 금융회사의 최대 네트워크를 구축한 이런 부분에서 저희 팍스넷 RMS의 경쟁력이 나오는 겁니다. RMS는 매출의 이익률이 한 60%에 달하는 고마진 사업입니다. RMS 매출 추이를 3개년 동안 한번 보면 13년에 55억, 14년에 67억, 15년에 96억, 그리고 올해도 약 20% 정도. 전체 RMS 시장은 한 15% 정도 성장을 했는데 상반기 기준입니다. 저희는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올해 한 20%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RMS 외에 금융솔루션 사업에서 신규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발굴하고 있는 부분이 실전투자하고 모의투자 시스템 모델입니다. 각 증권사들이 모의투자나 실전투자를 개최할 때 체험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투자대 수익률 정산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당히 미미한 매출 규모를 보이고 있지만 저희가 후발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대1가 1위 사업자인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시장을 계속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권정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정보 사업은 팍스넷의 대표적인 사업 모델입니다. 팍스넷이 10년 전에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던 사업인데요. 이 전문가가 종목 추천 내지는 진단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저희하고 약 5대5 비율로 수익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증권정보 사업은 과금 이 형태에 따라서 정액제하고 종량제로 나뉩니다. 정액제는 약 한 달에 한 55만 원에서부터 한 77만 원까지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한 1000명에서 1200명 정도의 정액제 회원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종량제는 주로 전화로 이 음성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초당 2,000원. 이 콜수로 얘기해 보면 연간 한 10만 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권정보사업 저희 매출 3개년 그 추이를 보면 13년에 61억, 14년, 15년 74, 73억. 여러분들이 봤을 때 14년보다 15년이 조금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재무적으로 과거 2012년에 그 증권사하고 제휴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제휴 사업이 이미 액티비티는 끝났는데 재무적으로 계속 그 매출이 인식이 되는 그런 재무적인 숫자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13년, 14년, 15년도 계속 그 증권 제휴 사업 중단된 사업에 대한 매출이 그 여기에 포함이 돼가지고 그 부분이 제거가 되면 증권정보 사업이 13년에는 48억, 14년에는 56억, 15년에는 65억 이 정도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증권사 제휴사업 부분에 대한 재무 숫자 때문에 조금 둔화 또는 정체된 걸로 보이는 겁니다. 다음으로 광고사업입니다. 광고사업은 일반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광고 부문이 있고요. 저희가 조금 차별화된 부분은 저희 주요 광고주가 증권사들이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저희 사이트에 단순히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하고 코어 마케팅을 하는 그러한 그 광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별도 비대면 계좌 개설 뭐 이럴 때는 별도 저희가 GMB 메뉴에다 그런 부분을 새로 만들어서 증권사와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여기 광고 매출도 이렇게 보시면 13년 38억, 14년 23억, 15년 30억 해가지고 약간 계속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2013년도에는 그 지금 유한타증권인데요. 동양증권이 저희하고 실전 투자 대회를 좀 크게 했습니다. 매년. 그래서 연간 한 10억 규모로 그 실전 투자 대회를 했었는데 사실 2013년도 이후에 그 동양증권이 그룹 차원의 문제가 생기면서 14년도에 광고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큰 광고주였던 동양증권의 광고 매출 약 9억 원이 그 14년도에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KMH로 인수된 이후로 보험 사업을 지속해 왔었는데 팍스넷이 그 보험 사업 부분을 그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3년도에는 보험 관련 광고 매출이 잡혀 있는 것이 14년도에 이제 보험 사업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소된 것도 주요 원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2013년도를 제외하면 14년 23억, 15년 30억, 그리고 올 상반기 저희 광고 쪽 매출이 한 2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3년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 그 경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출입니다. 3개년 매출을 보면 2013년 217억, 2014년에 187억, 15년에 20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여기에는 저희가 팍스 TV라고 그 경제 TV를 사실 그 같이 사업분에 운영을 하고 있다가 2014년 11월 말에 인적 분할을 통해서 분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TV 매출은 제외를 한 그러한 그 매출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기 그
회색 부분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보험 사업에 따른 보험 매출입니다. 그래서 중단 사업이기 때문에 그 회색 부분을 제외하고 보시면 나머지 3개년 그 사업 부분은 계속 이 성장하는 모양새를 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1분기를 전년 동기 비교를 해보면 작년 1분기가 49억, 올해 1분기가 55억으로 약 12% 정도 그 성장을 했습니다. 수익적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013년도에는 영업이익률이 4.1%였는데 21.2%로 급성장을 했고요. 그 올해 1분기 경우도 작년 1분기에 비해서 숫자적으로는 12억의 영업이익이 그 비슷한데 이 또한 그 전에 말씀드린 그 증권사 제휴 2015년까지 재무적으로만 매출이 생성되는 그 부분이 작년에 1분기에 약 4억 정도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억으로 뭐 전년 동기 똑같다고 보이는데 질적인 측면에서는 그 올해 1분기가 훨씬 더 높아진 그런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그 팍스넷 하면은 아무래도 저 증권 시장에 그 좀 같이 움직이는 그런 변동성이 크다 하는 그 우려가 좀 있습니다. 증권 시장에 완전히 뭐 그 연동되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이렇게 월별 이 평균 월별로 이 매출을 보시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23%로 떨어졌고요. 자기자본 이익률은 1.89%에서 15.01%로 급신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말씀드린 대로 4.1%에서 21.2%로 크게 뛰었는데 이 짧은 기간 내에 제가 IR을 다니다 보니까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그 영업이익률이 올라간 배경이 뭐냐 하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 저희가 그 TV를 뭐 분리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효율성이 안 나오는 보험 사업을 정리한 부분 그리고 작년 상반기가 몇 년 만에 찾아오는 증시의 호황기에 따른 그 반사적인 이익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그 인적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중단 사업에 따른 부분도 있고 기존 사업 부분을 슬림화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성과가 나온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관련은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팍스넷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런 부분 신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팍스넷은 금융솔루션, 증권정보, 광고 이렇게 3대 그 사업축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그 팍스넷에 왔는데요. 제가 와보니까 팍스넷이 아주 좋은 장터를 갖고 있는데 그 장터에서도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오는 그 핵심 그 권역에서 아무것도 뭐 자기 스스로 사업을 펼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팍스넷 자체 컨텐츠가 없다. 우리 컨텐츠를 만드는 게 급선무다.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스몰캡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팍스넷은 그 개인 투자자나 소액 투자자 이런 분들이 목소리를 좀 내고 하는 그러한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10분 살려서 스몰캡 기업에 대한 그 특화를 하자 하는 전략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개인 방송 플랫폼인데요. 온라인 IR, 용TV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아프리카 TV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몰캡 취재 전문 팍스넷 데일리, 그리고 스몰캡 CEO에 대한 그 특화된 사이트,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그 빅데이터나 저희가 생산된 그 증권 취재팀에서 생산된 기사 등등을 묶은 그런 컨텐츠 유료화,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은 저희가 한 3년, 2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크라우드 펀딩 컨퍼런스도 국내에선 처음으로 2회 연속 개최를 했고, 아워 크라우드 하고 세계적인 지분형 1위 크라우드 펀딩 업체인데요. 그쪽하고도 오랜 기간 여러 가지로 얘기를 오가고 있는데, 이 크라우드 펀딩은 사실 수익 모델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와치를 하면서 적당한 타임에 좀 준비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는 조만간에 구체적인 부분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 사업을 통해서 약 30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IR은 이 개인 방송 툴을 이용해서 스몰캡 기업을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IR을 열밀려면은 스몰캡 기업들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리고 네트워크도 없고, 기자들을 초청을 해도 잘 안 오고, 애널리스트 또한 커버리지가 한 스몰캡 같은 게 한 5%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일단 툴을 만들어서 일반 기업들이 오늘 저희처럼 현장에서 기업 설명회를 할 때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그 부분을 바로 촬영을 해서 저희 사이트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여기 참석을 안 해도 이 내용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IR은 저희가 작년 4분기부터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해서 현재 한 29개 사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회비를 받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 한 50개, 내년에 100개 정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스몰캡 커버리지가 한 1,200개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1,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좀 확대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투자자들이 내용을 보면서 현장에서 바로 질문 내용이나 궁금한 점을 채팅창을 통해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쌍방향 소통으로도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국내에서는 사실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다음으로 컨텐츠 유료화 모델 부분인데요. 3% 투자 클럽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종목 추출 시스템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 실전에서도 적용을 해봐가지고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증권 취재팀에서 취재한 그러한 내용들, 이런 여러 가지를 묶어서
집단지성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투자 정보를 상품화하는 그런 컨텐츠 유료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SK텔레콤 스마트 청구서 부분은 저희가 외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저희 컨텐츠를 좀 더 라이트한 유저들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팍스넷 데일리하고 스몰캡 CEO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팍스넷은 스몰캡 특화기업, 스몰캡 전문이라는 별도의 애칭이면 애칭이고, 그래서 제가 스몰캡에 우리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 취재팀의 기자가 한 13명, 4명 정도 확보되고 있고, 매일 한 60개에서 100개 정도 스몰캡 관련 기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스몰캡 전문 온라인 인터넷 매체로 발돋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몰캡 CEO는 재벌닷컴이나 CEO 스코어를 축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몰캡 CEO에 대한 정보가 사실 투자자들이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이버 검색에 들어가도 일반 기본 프로필 나오면 다행이고 별로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팀을 구성하고 별도 사이트를 올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 스몰캡 CEO의 여러 가지 정보, 그 중에는 요즘 테마주로 계속 나오는 테마주에 한번 끼면 주가가 크게 오르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사람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연관 검색어 해가지고 연관된 A라는 스몰캡 기업과 연관된 기업, 정치,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관계사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팍스넷은 아시아경제가 모회사입니다. 약 59% 정도 지분을 악영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팍스TV 처음에는 해서 분리된 2014년 11월에 말에 분리된 아시아경제TV 양쪽하고는 저희가 증권 관련 컨텐츠 교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첫째 주부터 아시아경제 화수 목금 매주 일주일에 4번 저희 팍스넷에 대해서 스몰캡 관련 기사를 지면에 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경제 지면에 저희 팍스넷 기사가 주 4회 나가고 있습니다. K매치는 저희 모그룹 회사고요. 국내 최대 방송 송출 서비스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금융 솔루션 사업이나 광고 사업, 증권 정보 사업, 기존의 사업을 역량을 강화하고 이 스몰캡 사이트 경쟁력 부분을 높여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금융 투자 플랫폼 넘버원 업체로 발돋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금은 모바일 쪽에 대거 투입을 하고 저희 사이트 최적화에 대해서 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팍스넷 설명을 마치겠고요. 다음으로 공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공모 주식수는 276만 9천 주고요. 기존 830만 주를 합하면 한 1100만 주가 됩니다. 그리고 공모 희망가액은 4,600원에서 5,200원이고요. 예상 시가총액은 510억에서 576억입니다. 그래서 8월 초에
이 8월 1일 현재로는 상장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는 아시다시피 아시아경제가 공모 후에 한 44%가 되고요. 여기서 전문 투자자로 되어 있는 건 KTB 투자증권이 15,000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 미만 주주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주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한 두 번의 분기점이 있는데 일반 1% 미만 주주들이 첫 번째는 설립 이후 한 2000년 초에 팍스넷이 한참 주가를 올릴 때 골드만삭스나 히카리통신 이쪽에서 25,000원, 45,000원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상당히 높은 가격에 이제 들어오신 그런 투자자분이 한 부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2006년에 BW를 행사를 했는데 그때 들어오신 주주분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한 6,000원 이상 들어오신 크게 두 가지 이제 부류는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현재 KOTC에서 저희 팍스넷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10,000원까지 찍었더라고요. 하여튼 그거는 참고하시고 요번 상장에는 저희 우리 사주가 들어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모두 마치고 참석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표이사 및 임원들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해 주십시오. 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오찬을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앉은 자리에 임직원들에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김영무 대표께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식사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